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이혼하는 게 나은 불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상담을 할 때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웬만하면 이혼하지 마셔라. 지금 심신미약 상태셔서 이혼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는 너무 섣부른 결정일 수 있다.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혼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웬만하면 배우자가 돌아오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지 이혼이 목표는 아니다. 할 수 있는 노력 다 해봐야 이혼하고 나서도 후회가 없다. 이렇게 가정을 지키는 쪽으로 하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이혼한다고 해가지고 뭐 새 인생 쫙 펼쳐지는 거 아니고요. 그 꼴보기 싫은 인간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인간한테 신경 딱 끄고 내 인생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혼한 지 8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전 남편만 생각하면 막 열불이 오르고 하는데 이혼한다고 해서 내가 그 기억이 싹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분풀이도 다 하고 복수도 다 하고 응징도 다 하고 유리하게 이혼하려면 너무 섣부르게 결정하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분은 진짜 이혼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미련을 떨까? 이분은 이혼하면 더 잘 살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 사람한테 미련을 가지고 참 판단을 못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신혼에 아이가 없는데 배우자가 바람핀 경우입니다. 신혼이고 나도 경제력이 있고 근데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 애도 없어.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애 없는 게 천운이다. 그냥 이혼해라. 애 없는 신혼에 이혼하는 거는 파혼이나 다름없다. 흠도 안 된다. 막 이렇게 옆에서는 조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본인들은 안 그런 거예요. 이 사람에게 아직도 미련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또 이제 심리적으로 두려운 거죠. 이혼하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은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도 많은데 아직 주변에 이혼한 사람 하나도 없는데 이혼을 하면 너무 손가락질 당할 것 같고 내가 막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거야. 이혼한 사람 첫 번째 사람. 그게 너무 겁나고 또 이렇게 막 하객들을 몇백 명씩 모아놓고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렀는데 아직도 나한테 신혼에 재밌냐, 애는 언제 가질 거냐 이런 말씀을 막 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1년도 안 됐는데 이혼했어요. 남편 바람나서 이혼했어요. 라고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도 누구보다 나의 행복을 바라는 분들인데 내가 배우자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했다고 내 스스로 말조차 할 수가 없고 엄마 아빠한테 그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으니까 이혼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바람난 배우자를 돌아오게 해서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회의적인 거죠. 저는 이제 회복해서 사는 부부들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 회복의 중심에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안 하고 버티고 아이들 때문에 눈물이 나도 속으로 끙끙 앓고 하면서 이게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처를 가지고 꾹꾹 참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력이 없어서 이혼을 못한다 하는 것도 사실 아이 때문이잖아요. 나 혼자 몸이면 경제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서라도 나 홀몸은 우리가 챙길 수가 있을 텐데 아이들을 생각하면 내가 혼자 벌어서 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 아이들을 주고 이혼을 하자니 이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되고 내가 왜 이 인간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되나 우리 애들이 왜 부모 없이 커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이혼을 안 하고 꾹꾹 참고서는 회복을 하는 것인데 아이가 없으면 굳이 그렇게 괴로운 길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신혼에 아이가 없으면 이혼 못하는 이유는 어차피 내 심리적인 이유 하나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두렵지? 내가 이거를 왜 두려워하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있는 건지 아니면 이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련이 있는 건지 이런 거를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고 물론 누가 이혼해라 말아라 막 섣부르게 조언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를 수도 없죠. 그런데 이런 나의 두려움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고 바람피웠던 배우자랑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다가 얼렁뚱땅 어찌저찌 해가지고 또 막 애까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내 인생 훅 날아가고 이런 경우가 제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신혼에 바람피운 인간이 그게 인간입니까? 그건 진짜 인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혼에 애도 없는데 나도 경제력이 있는데 바람이 났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혼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여러 가지 가지가지 하는 사람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기 전에도 문제가 많았던 경우가 많아요. 뭐 코인이나 주식으로 막 거액을 날려먹었다든지
나에게 얘기도 안 하고 어디다가 투자를 해서 날려먹었다든지 사기를 당했다든지 뭐 아니면은 도박을 한다든지 폭력성이 있어서 바람나기 전에도 뭐 치고받고 싸우고 애들 보는 데서 욕하면서 막 경찰 출동하고 막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이 인간이 술 문제가 있어서 술만 먹으면 주치폭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안 그래도 이혼을 할 마음이 있었다.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사실 이게 한 가지만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외도에 꼭 플러스 뭐가 있고 한 사람이 가지가지 여러 가지를 하는 거지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또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건실하고 성실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외도를 하는 사람들이 술 문제, 돈 문제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람난 남편, 와이프를 되돌아오게 해가지고 회복을 해서 산다는 거는 이 사람이 개과천선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바람나기 전의 모습으로 바람나기 전의 성격으로 돌아오는 건데 바람나기 전부터도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고 이 사람이랑 허구한 날 이혼할까 말까를 생각했었고 그랬었던 사이라면은 내가 이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천운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왜 위험하냐면요. 지금은 별 문제 아닌 것처럼 졸망졸망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것들끼리 막 상호작용을 하면서 점점 피해가 커져요. 예를 들어서 폭력과 외도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폭력성이 있었는데 외도를 하니까 폭력이 더 심해져. 뭐 돈 문제가 원래 이 사람이 있고 경제관념이 없었는데 바람이 나니까 돈을 막 너무 헤프게 써서 나한테까지 막 피해가 오고 이런 문제가 막 발생을 하잖아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내 아이들까지도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빨리 손절을 하고 내 인생을 그냥 내가 이끌어 나가는 게 맞지 이 사람에게 너무 연연하고 전전긍긍하고 끌려다니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가장 가지가지 역대급은 마약하는 인간이었거든요. 이 아내분이 이 남자가 바람이 나가지고 증거를 잡으려고 막 이것저것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 대마초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이 사람은 진짜 가지가지 하는구나. 집에는 꼴랑 생활비 얼마 주고 지가 번 돈 다 쓰면서 여자 데리고 다니면서 대마초 피우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정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선택하셨거든요. 이렇게 가지가지 하는 인간은 일찌감치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세 번째는 뭐 하나 득되는 게 없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맨날 중내 사내 사내만에 하면서도 그래도 꾸역꾸역 이 배우자랑 사는 이유는 뭐라도 하나 나한테 득되는 게 있기 때문이잖아요. 예를 들어 바람 피우고 뭐 하고 해도 생활비는 많이 갖다 준다든지 뭐 맨날 나가서 놀고 뭐 바람 피우고 해도 애한테는 참 잘한다든지 이렇게 우리한테 뭔가 이득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래도 쓸만한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득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혼을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와이프가 전업주부인데 게임 중독에 뭐 쇼핑 중독에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고 아이들도 안 챙기고 맨날 게임하면서 게임에서 바람이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아내분이 없어도 생활이 가능하고 오히려 없는 게 속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뭐 맞벌이를 하는데 자기가 버는 돈 200만 원, 300만 원을 다 자기 옷치장하고 화장품 사고 향수 뿌리고 뭐 성형 시술을 하고 이러는데 자기가 버는 돈을 다 쓰면서 맞벌이 한답시고 집안일은 손 놓아버리고 애들도 안 챙기고 이런 경우 그러면서 또 바람이 났어. 이런 경우에도 와이프랑 이혼을 하고 그냥 새 출발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뭐 실직을 해서 집안에 있는데 집안에 있는 사람이 집안일이나 육아를 조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아내가 왜 설거지도 안 하고 뭐 했어? 왜 애들 밥도 안 줬어 여태? 막 이렇게 잔소리 한마디 하면 버럭버럭 하면서 네가 나 지금 무시하는 거냐고 나 돈 못 번다고 지금 이렇게 개무시하냐고 막 지랄지랄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또 지 돈 쓰면서 딴 년이랑 바람을 피웠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혼을 못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련이 남은 거죠. 나한테 득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을 못 놓는다는 거는 그건 진짜 내 심리적인 이유인 거지. 이혼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혼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우자 외도를 알고 난 뒤에는 막 이 배우자를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것 같고 이 배우자 없이는 내가 못 살 것 같고 막 이런 생각까지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에
막 하루에도 12번씩 막 오락가락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 새끼 죽이고 싶다가, 죽이느니 이혼하는 게 낫지 싶다가, 막 하루에도 10번씩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데, 그럴 때 이혼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혼할 때를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오락가락하고 이 사람이 그냥 돌아왔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들다가 진짜 이혼할 때가 되니까요. 한 1년쯤 지난 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혼을 하나보다, 이혼하는 게 맞나보다, 아유 이혼 말고는 답이 없어,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니까요. 그때 이혼을 했으니까 제가 전혀 이혼에 후회가 없고 이혼하고 나서도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혼을 두려워하는지, 만약에 이 사람이랑 산다면 5년 후에 1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떨지,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행복할까?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이혼을 아주 천천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카페에 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셔서 위안과 정보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